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금성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금성 하면 이 중국 북경에 있는 자금성이죠. 저는 사실 자금성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금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이 자금성이라는 한자의 낱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 그리고 사실은 자금성이라는 낱말의 뜻도 중요할지 몰라도 이 고궁이라는 낱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금성을 가리키는 것을 고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고궁이 있죠. 경복궁이다, 창덕궁이다, 덕수궁이다, 다 그런 고궁인데 글자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고궁을 쓰고, 이 자금성은 이런 고궁을 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자금성에도 박물관 같은 것이 이제 박물원이라고 있다. 우리나라 경복궁에도 국립고궁박물관이 있다. 이때도 고궁의 글자가 이제 다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고자와 이 고자의 좀 다른 뜻, 그리고 용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자금성은 자줏빛 자다, 보라색이다. 그렇죠. 자줏빛 자다. 글자가 상당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금알금자, 그리고 성성자다. 자줏빛 자가 복잡하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쉽습니다. 이 차자가 있죠. 이 차, 이 차자와 가는 실사예요. 그래서 두 개 합치면 된다. 이 차자에서 발음이 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금알금은 이제 숲을림 보일시다. 보일시라는 것은 신과 관련되죠. 신에게 제사를 지는 제단이다. 자, 신이 나타나는 신성한 숲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에 제단을 차려놓으면 함부로 갈 수 없다. 그래서 금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성은 흙으로 주로 쌓는다. 물론 돌로 쌓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예전에는 흙으로 쌓았겠다. 그리고 발음이 이룰 성이다.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자금성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겠죠. 국어사전에 우리 자금성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명나라 청나라 때의 궁성이다. 1407년 명나라의 영락제가 축조했다. 동서 약 760m, 남북 약 1000m, 1km가 되죠. 광대한 지역에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고 가운데 많은 건물을 정연하게 배치하였다. 현재는 고궁박물관으로 사용된다. 상당히 큰 모양입니다.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클지 몰라요. 760m와 1000m를 제가 곱해서 계산해 보니까 대략 23만 평이나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금성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유래를 했느냐? 이것이 자금성이라는 이름은 1576년에 공식적으로 아마 처음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봤습니다만 이 자금성이 완성된 것은 1420년이에요. 1407년부터 시작해서 아마 공사가 아마 10여 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76년, 이때는 궁 이름을 뭐라고 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5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자금성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처음부터 자금성은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금성의 자는 어떻게 되고 금은 어떻게 되느냐?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라는 것은 우주의 중심, 옛날 우리 민족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옛날 하늘에 북극성이 있는 그것이 하늘의 왕의, 그렇죠? 그 궁이다, 자리다,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주의 중심인데, 우주의 중심에 있는 별자리의 이름이 자미원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이제 천자가 있는 곳이다. 네. 하늘의 신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뜻은 이제 세속과 분리된 신성하고 어떤 불가침을 상징하는 글자가 자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자기의 황제를 천자로 보고 세계의 중심이다, 이래서 자자를 갖다 붙였다. 이 별자리와 관련해서 이 자미원이라는 것이 이제 큰 곰자리 중심에 한 170개의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다. 북극성이 그 중심에 있고 그 가에는 이제 북두칠성도 있고 이렇습니다. 태미원, 천시원과 함께 삼원의 하나다. 원이라는 것은 이건 담을 얘기한다. 네. 하늘의 신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키는 담이 있다. 그것이 이제 세계를 삼원이라 해서 우주의 중심이다. 그래서 천자의 자리에 비유한다. 그래서 자자가 왔다. 금한다는 것은, 금은 이 궁에는 황제의 허락 없이는 가까이 올 수 없다. 범죄가 할 수 없다. 그런 공간이라서 이제 자금성이라고 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명나라 때 중국에서 활약했던 유럽의 선교사들이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자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심이 되죠. 근데 그것은 빼버리고 금한다는 것, 그리고 성이다는 것을 합쳐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금지된 도시다. 그렇죠? forbidden city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 번역한 것에는 자자의 의미는 좀 빠져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늘의 어떤 북쪽 하늘의 중심인데 자미원이 가운데 있고 여기에 이제 북극성이 있다. 그리고 천시원, 태미원 막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하늘의 중심이다.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자금성을 물론 지금 자금성이라고도 하지만 고궁이라고 많이 얘기한다. 고궁. 예. 뭐 우리도 경복궁이다. 물론 경복궁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뭐 서울에 한 5개 이런 성이 있는데, 궁이 있는데 그것을 다 고궁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우리는 이 고자를 써서 고궁이라고, 이 자금성은 고궁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이 자금성에 있는 이제 우리로 치면 박물관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박물원이라고 한다. 이때 고궁박물원이 북경에, 베이징에 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자금성에 있던 유물들을 장개석 총통이 이제 대만으로 가면서 많이 가져갔죠. 그래서 타이베이에도 이 고궁박물원이 있다. 타이베이에도 고궁은 이렇게 쓴다. 물론 이것이 타이베이에 궁이 있는 것은 아니죠. 궁은 없지만은 이 고궁에서 유물을 가지고 왔다 해서 고궁, 그리고 국립이란 말을 쓰고, 지금 중국에서는 국립이란 말은 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자금성을 가리키는 말로 고궁을 쓴다. 근데 우리 경복궁이나 또 다른 궁들은, 서울에 있는 궁들은 다 옛고자를 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 경복궁에도 보면 국립 고궁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궁 이렇게 쓴다.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쓸까? 예. 글쎄, 우리 사전에 보면 이 고궁이란 말은 사실은 이것만 나온다. 옛 궁궐이다. 이것만 나온다. 이것은 지금 제가 우리 표준 국어대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이 글자는 잘 쓰지 않고 이 고궁을 많이 쓰는데 뜻이 두 가지다. 우리가 얘기하는 옛 궁궐이라는 뜻도 있고, 또 두 번째 뜻은 말하자면 자금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일종의 고유명사 비슷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궁하면 이 고자를 써서 고궁을 산책한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 고자를 넣으면, 이것이 이제 연고 고자인데, 연고 고자를 넣으면 특히 베이징에 있는 청나라 시대의 궁전을 가리킨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글자로 표기할 때는 두 개의 고궁이다. 뭐 상식적으로 알아놔도 괜찮겠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쓰고 중국의 타이베이와 베이징에는 이렇게 쓴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더 한자 공부하는 우리로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옛 고자와 이 연고 고자의 용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 고자다, 연고 고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옛 고자에는 뜻이 옛날이다, 지나간 시절, 그렇죠? 옛 것이다. 또 그러되면 그것이 오래됐다 해서 오래됐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쓰인다. 근데 이 연고 고에도 사실은 옛 것이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이라는 뜻도 있다. 그런데 연고, 이유, 그리고 죽는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일이라는 그런 뜻도 있다. 이렇게 사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낱말을 잠깐 볼까요? 고인이다. 이 옛고자의 고인과 연고고자의 고인. 연고고자로 쓴 고인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죽은. 우리가 누가 누구다, 고인이다 할 때는 죽은 사람 얘기한다. 이 옛고자를 쓰는 고인은 옛날 사람을 얘기한다. 옛날 사람을. 그리고 이 고인은 또 드물게는 말하자면 잘 아는 사람을 얘기하기도 한다. 죽은 사람도 되지만 잘 아는 사람을 얘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고우다, 중마고우다 할 때는 말하자면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국이다. 옛고자를 쓴 고국과 연고고자를 쓴 고국이다. 이 옛고자를 쓴 고국은 옛날 나라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나라다. 그렇지만 연고고자를 쓴 고국은 우리 선조가 살던 나라다. 내하고 무슨 연고가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것이 우리 고국 할 때 이렇게 쓴다. 네.
고향이다. 고향이다. 이것도 나의 연고가 있는 동네다. 그렇죠? 이렇게 쓴다. 자, 고어다는 것은 이제 옛날, 지금 쓰지 않는 그런 말을 고어라고 한다. 고서다. 예, 이것도 옛날 책이다. 고대, 옛날 시대를 얘기한다. 그렇죠? 고도다. 고도, 옛날 서울, 옛 수도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고목이다. 고목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오래된 나무다. 오래된 나무. 물론 시들은 나무라고 할 때는 나무 목자를 붙여서 그렇죠. 이렇게 고목을 쓰면 이것은 이제 시든 나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옛고자를 쓰면 아주 오래된 나무다. 예. 고택이다. 아주 옛날 집이다. 고택 옛날 집이다. 그런데 영고고자를 쓰는 고택은 아주 오래도록 살았던 그렇죠. 막 그런 집을 얘기한다. 오래돼 살아서 인연이 있는 집을 얘기한다. 또는 이제 고가다. 고가다 하면 이것은 옛날 집이라는 것이에요. 오래된 집이다. 근데 영곡을 쓴 고가라는 것은 뭔가 아주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았던 막 그런 집을 고가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좀 다르다. 또 고장 났다 할 때도 이걸 쓴다. 고장. 예. 그리고 사고가 났다 할 때도 막 이 영고고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어요. 고철이다 하는 것은 지금은 쓰지 않는 오래된 말하자면 오래된 철을 고철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자, 온고지신이다. 온고지신 하면 옛것을 배워서 새것을 안다 할 때 이때는 고가 옛날이다는 그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사성어다 하면 일반적으로 이것을 씁니다. 고사는 옛날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진 낱말이 고사성어다.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고사성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일이다. 옛날 일.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고사성어 할 때는 이 글자를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옛고자와 영고고자를 헷갈리면 낱말 쓴다든지 해석을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다 해서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자금성, 예. 자는 자미원과 관련된다. 그렇죠? 하늘의 별자리. 그리고 금은 금지한다. 황제의 허락 없이는 접근하지 못한다. 그래서 만든 이름이 자금성이다. 네, 고궁도 옛고자와 영고고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거의 대부분 쓴다. 중국에서는 이 글자를 써서 이 뜻도 있고 또는 자금성을 가리키는 일종의 고유명사로서도 쓴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